FM 99.9 오늘의 기후 4부 시작합니다.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입니다. 식물에 대해서, 나무에 대해서 오늘 1부, 2부 자연학교에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했더니 질문 주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소나무 중에 리기다라는 품종이 있는데 일본 품종이 맞나요? 그러시고 또 사진을 찍어서 잎이 뾰족한데 이게 원래 좀 납작할 텐데 이렇게 돼도 사나요? 여러 질문 주셨는데요. 나무까지 얘기 오늘 안 했나요? 빠콩님 또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문자 주셨는데요. 저희가 요거 다 정리해서 허 작가님이 잘 정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음번 나무 박사님들 나왔을 때 빠짐없이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7237님 오늘 족구공 얘기 계속되네요. 7237님 저희 아파트 족구장이 있는데요. 주말에 아저씨분들 운동하시는데 보고 있으면 재밌어요. 어릴 적에 나무하러 다녔던 기억이 났어요. 그러셨고요. 7237님 문자 감사합니다. 성남시 250번 기사님께서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족구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이즈입니다. 이게 진짜 무슨 배구공이나 농구공 같은데요. 족구왕 해서 족구공이 이렇게 따로 있군요. 옛날에 제 친구들은 우유팩 갖고 차고 축구공 바람 빠진 걸로 차고 막 이러는 것만 봤는데 아니면 좀 핸드볼공 같은 걸로도 차고 그러던데 이제는 체육사 가면 그럼 이 족구공을 판다는 거잖아요. 네, 놀랍습니다. 족구가 어마어마한 스포츠가 됐네요. 청개구리님 오늘도 수고하시고 월요일에는 진짜로 갑니다. 추운데 고생하세요 그러셨어요. 지금 눈이 와서 OBS 방송국 저녁 방송 축하로 오신다고 하고 월화수목 계속 못 오셨는데 내일도 빙판길이라고 하니까 그러게요. 다음 주에는 날씨가 좀 풀려야 되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99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인터뷰 중에 반영하고 질문도 하고 소개도 하고 몇 분께는 소정의 선물도 드립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올게요. 바다가 보이는 곳엔 테넌바움이 있다. 부산 오션리치벨트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테넌바움 294. 부산 수영구 광안대교가 보이는 후분양 아파트 테넌바움 294를 검색하세요. 문의 051-757-2940 협성건설. 오늘도 기후 퀴즈 준비했습니다. 퀴즈 마친 한 분께 열무 백김치 세트 보내드려요. 오늘은 이것 맞추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최근에 경기도에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공장 지붕만 빌려줬는데 16년 동안 지붕 임대료로 4,800만 원을 벌었어요. 경기도 화성의 한 공장인데요. 그러니까 계약하고 16년간 임대료로 4,800만 원을 번 거죠. 바로 이것을 위해서 공장 지붕을 빌려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뭘까요? 1번 공장 지붕 태양광, 2번 공장 지붕 바베큐 파티. 한 번 더 문제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경기도에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공장 지붕만 빌려줬는데 16년간의 임대료로 지붕 임대료예요. 4,800만 원을 버는 사례가 생겼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하는 공장이었는데요. 바로 이것을 위해 공장 지붕을 빌려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뭘까요? 1번 공장 지붕 태양광, 2번 공장 지붕 바베큐 파티.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샵 0999로 문자를 주세요.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퀴즈 정답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이게 규칙 때문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샵 0999로 주신 문자에서만 뽑거든요. 정답 맞힌 한 분께는 팜스FC에서 드리는 열무 백김치 세트 댁으로 보내드리고요. 선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 백김치 한번 받은 분들한테는 또 안 드리잖아요. 새로운 분들께 기회를 드리려고. 그런데 이 선물은 이미 백김치 받은 분들께도 다시 드립니다. 또 하나는 오늘도 톡톡 콜라겐에서 톡톡 보습 실리콘 마스크 커버 보내드립니다. 재방송 들으실 때는 문자 안 주셔도 되고요. 생방송 때만 보내주세요. 신기한 기후학교. 오늘은 경기 아리백을 위해서 도민들이 뭘 할 수 있을지
해법을 찾고 또 실제 성공 사례를 만들어 온 분이죠. 이창수 안산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선생님 처음 우리 프로그램 나오셨을 때 네. 이사장님이라고 소개해서 이사장 아닙니다. 상임이사입니다. 그러셨는데 이사장님이세요 이제. 네. 아 어제 총회에서 다시 이사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전공이 나오는 순간 기후 퀴즈 정답이 이미 공개돼 버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아직 약간 30초의 시간이 있습니다. 좀 더 보내주셔도 돼요. 기후 퀴즈 정답을 말씀드려야겠는데요. 최근에 경기도에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공장 지붕만 빌려줬는데 16년간 지붕 임대료로 4,800만 원을 버는 사례가 생겼어요. 경기도 화성의 한 공장인데요. 바로 이것을 위해 공장 지붕을 빌려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공장 지붕 태양광, 2번 공장 지붕 바베큐 파티. 이창수 안산시민 햇빛발전 협동조합 이사장님이 오셨잖아요. 햇빛 발전이 이게 한자로 풀면은 무슨 발전인지 나오죠. 4082님이 전기를 많이 쓰는 공장의 태양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 소모도 줄이고 환경도 도움이 되는 듯해서 정말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셨고요. 또 한종애님은 오늘도 참 신기한 정보를 듣네요. 태양광 얼른 하고 싶네요. 장점만 있고 단점은 없을까?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이따 선생님과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5332님. 아이 방학이라 함께 듣는데 대화 주제가 환경 중심 이야기로 넓어지는 계기가 되어서 좋습니다. 그렇죠. 아이하고 함께 들으면 환경 이야기까지 대화 주제가 넓어지겠네요. 이분께 저는 상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1971님 새싹 문자. 공장 지붕 태양광 아래에서 고기를 굽고 싶습니다. 슬레이트에서 구워 먹으면 안 되겠죠 하셨는데 이것도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께. 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1번 공장 지붕 태양광입니다. 네, 여러분. 공장 지붕 태양광입니다. 지금 1971님은 여기서 바베큐도 같이 하면 안 되냐고 질문을 주셨잖아요. 네. 이거 먼저 여쭤볼게요. 선생님 위험하지 않나요? 태양광 아래에서 바베큐 하면은? 아니 괜찮습니다. 문제 지금, 없나요? 예, 저희가 여기 굉장히 좀 높게 해가지고 네. 밑에서 이제 뭐 차도 마실 수 있고 해서 근데 이제 바베큐 할 때 숯불이 펑펑 튀어오르면 그건 좀 안 되겠죠. 네. 그렇지만 일반적인 고기 구워 먹는 건 뭐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숯불은 어렵고요. 슬레이트는 안 됩니다. 성면이라. 슬레이트는 발암 물질이 있다고 나오는 선생님들마다 말리세요. 1971님. 그렇구나. 그러면 공장 지붕에 어떤 그 휴게소처럼 차양이 생기는 것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공장 지붕에 태양광을 하면 네. 밑에 그늘이 생기고 거기서 충분히 휴게소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옥상층 밑에가 여름에 굉장히 햇빛을 받 뜨겁잖아요. 맞아요. 시원해지죠. 아하. 그런 효과가 큽니다. 네. 그 공장 지붕을 빌려줬을 뿐인데 4,800만 원을 이게 일시불로 받은 거겠죠. 계약금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허. 이게 어느 공장일까요? 이게 지금 경기도 화성에 있는 국제공인 전자파 시험 연구소입니다. CS텍이라는 회사인데요. 네네. 그 회사 지붕에 저희가 100kW짜리 상업용 발전소를 빌려서 짓고 그 일시불로 이제 4,800만 원을 지급했는데 네. 이걸 돈으로 드린 게 아니고 네. 바로 그 공장 옥상에다가 33kW의 태양광 발전소를 지어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 좋죠. 의미가 큽니다. 그러면은 이 공장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그 태양광 발전을 이용해서 좀 일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렇습니다. 여기는 공장 지붕에 태양광을 올려놓으면 네. 상계 계량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전기를 생산하잖아요. 네, 근데 네. 밤에도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기를 쓰고 남는 게 있으면 저장을 했다가 밤에도 쓰고 특히 토요일 일요일 날 공장이 가동 안 될 때도 전기를 생산하는데 그걸 또 카운트를 해놨다가 또 평일 날 쓰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고 좋은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네요. 이게 돈을 한번 딱 드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태양광 시설 설치를 해주셨으니 두고두고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회사는 CS텍이라는 이 회사의 대표님이 ESG 경영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으세요. 아, 네. 그리고 또 경기도가 이 수출을 위해서 아리백 확산 운동을 네,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도 자기가 동참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에너지도 절약이 되지만 네. 또 다른 공장에 운영하시는 기업인들한테도 적극 홍보가 될 수 있는 사업이어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 경기 아리백하면 요즘 뭐가 떠오르냐면요. 선생님 그 버스 타고 다니면 경기도 지역 버스 타면 이 텔레비전 네, 화면이 네, 있잖아요. 네, 네. 거기에서 아리백 선전이 계속 나오는데 배꼽이 네, 네. 나왔다가 들어가요. 그림으로 되게 예쁘게. 그럼 전 처음에 이거 오늘의 기후에서 이런 걸 우리가 언제 만들었지 하고 깜짝 놀랐어요. 북극곰이 나왔다 들어가서. 맞아요. 근데 그게 경기 아리백 이 네, 네, 네. 홍보 영상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장 지붕은 일반 시민 협동조합이 빌려서 태양광 발전을 하고 공장은 지붕 임대료로 수익을 얻고 시민들은 또 조합원들은 태양광 발전 수익을 얻고 네. 이런 일석삼조인가요? 그렇습니다. 일적삼조도 되고 4조 5조 된다고 봅니다. 4조, 왜냐하면 5조까지. 저희가 경기 아리백이 네. 국가 수출을 위해서도 지금 세계적인 흐름이 기후 위기가 탄소 배출 때문에 그러니까 네. 우리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로 사용해서 물건을 만드는 것만 사주겠다. 이렇게 이제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네, 네. 바로 공장 지붕에서 자체의 전기료를 절약도 하지만 네. 수출을 위해서도 큰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라 일석사조 오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장 옥상층이 시원해지기도 하고 네. 방수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장에서 태양광 설치를 하고 상계 계량기로 전기를 쓸 수 있다 했을 때 네. 경영진에서 이거를 많이 기뻐했나요? 아니면 사장님 굉장히 기뻐하고 계십니다. 네. 네. 그래서 옆에 공장 다른 본인이 잘 아는 사장님도 예. 소개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좀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가 네. 땅에 이거 좀 엉뚱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나오시면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네. 제가 최근에 친구 아버님이 태양광 때문에 사기를 당하셨대요. 여러 해 전에 한번. 네네. 무슨 얘기냐 했더니 땅을 태양광 시설하게 임대를 해달라 해서 뭔가 계약서도 쓰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분들이 그냥 사라지셔가지고 잘 안 됐다. 그래서 태양광 하면 그런 이상한 나쁜 인식이 좀 생긴 게 있어서 제가 막 그게 아니라고 설명을 했는데 뭐 저도 잘 모르니까 잘 설명은 못했지만 야 그런 일이 또 있었구나 하고 좀 놀랬어요. 그래서 네네. 이게 선생님 그 임대 태양광 시설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임대받기 위해서 막 그런 사업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그거는 아마도 그 대형 태양광을 하시는 특히 이제 뭐 옛날에 염해농지 같은 경우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게 결국에는 뭐 인허가 과정이 잘 안 되거나 그러면은 그게 유야무야 되고 그게 이제 사기당했다 이렇게 할 수 아. 있고 또 하나는 이 태양광을 분양한다고 해서 미리 선금을 받고 네. 상태에서 뭐 개발행위라든가 발전 사업 허가가 여의치 않아서 못해 돈을 써버리고 이래서 사기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되고요. 예. 대부분은 다 좋은 일들이죠. 실제로. 예. 네. 가끔 그런 일이 있는데 아마 인허가 과정에서 잘 안 풀리면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그랬을 있다.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러니까 시민햇빛발전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면 그런 위험에서 좀 완전히 벗어나는 그럼요. 거죠. 저희 조합은 올해도 6% 배당을 주는 거로 네. 결정을 했고요. 네. 한 시민들이 낸 돈이 60억 정도 됩니다. 지금 자산이요. 네, 자본이죠. 자본이요. 자산은 훨씬 많고요. 훨씬 150억 많고. 넘고요. 네. 그렇군요. 네, 네. 그 공장 그래서 그 땅을 하려다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네. 공장 지붕이 좀 특별히 주목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기는 우리나라 전기는 바닷가에서 대형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보내잖아요. 네, 원전이라든지 네.
대형 석탄 화력 발전소 이런 데서 보내는데 그러려면 필연적으로 송전선로가 송전. 있어야 되고 네네. 또 그것이 변전소에 와가지고 배전선로를 타고 이렇게 소비지까지 전달이 되는데 보통 공장 옥상에서 태양광에서 전기를 생산하면 네. 바로 그 전기가 그 일대에서 쓰여집니다. 그 밑에 그렇죠. 공장에서 쓰여지고 아하. 옆 공장으로도 그 일대에서 쓰여지기 때문에 송전선로나 배전선로의 전력망에 네. 여유를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공사를 할 필요도 없고 음. 이런 굉장히 국가적인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유휴부지기 때문에 네. 뭐 산림을 훼손하거나 뭐 이런 그런 걱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 좋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붕에 했을 때 이 복사열 햇빛에 이 뜨거워지는 것도 막을 수 있고 방수에도 도움이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붕이 유휴부지가 될 수 있구나. 저는 그렇습니다. 그 지붕은 따로 안 생각하기에 쓰니까. 따라서 네네. 아, 그게 유휴부지구나 싶네요. 그렇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오늘 기후학교는 이창수 안산시민 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님과 함께 공장지붕 태양광 우수 사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샵 0999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5부에서도 계속해서 이창수 이사장님과 얘기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기후 5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에 이어서 5부도요. 이창수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님과 함께 공장 지붕 태양광 우수 사례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99로 궁금하신 사항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공장 지붕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시화공단 안산에 있죠. 네. 시화공단 지붕 태양광 한다는 소식을 들었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잘 되고 있나요? 네, 경기도에서는 이제 경기도 전역에 네. 4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공장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겠다. 이게 경기도 아리백의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안산의 반월시화공단도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설명을 했는데 많이 참석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직도 기업 대표님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장 지붕에다가 하는 방법이 자체로 자기 돈을 들여서 상업용이든 자가용도 발전소 짓는 방법이 있고 근데 네. 중소기업들이 좀 힘들죠.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금융도 어렵고 해서 빌려주기만 하면 네. 조금 아까 우리 사례처럼 보통 5년 내지 10년치 일시불로 임대료도 받고. 주고 네. 또 공장 방수도 해주고 네. 사실은 기업인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좋은 거거든요. 오히려 사업하는 분들이 좀 우려점이 좀 있지요. 근데 태양광 사업 하시는 분들이 네, 오히려 그래서 리스크가 이제 있는. 네, 리스크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홍보가 많이 됐으면 하고 저희도 이번에 그래서 이제 CS텍 같은 이제 훌륭한 회사에 사장님하고 같이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본 겁니다. 모범 사례를 만들면 이제 좀 더 그렇습니다. 편안하게 네, 느끼실 네. 테니까. 네, 네, 네. 그게 나쁠 게 없는데 꺼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먼저 하는 게 좀 망설이시는 건가요?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붕 방수를 해준다 그랬는데 방수 걱정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정도인데요. 사실은 태양광이 무슨 화재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거의. 그래서 좋은 점이 많고 기업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빌려줘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는 좀 걱정될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걱정이 다 해소되겠지만 태양광을 지붕 위에 또 얻는다고 생각하면 이거 처음 설계할 때 그 무게까지 계산 안 한 거 아니야? 이런 건 좀 불안할 네네.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건 어떤가요? 태양광을 설치할 때는 이 구조 기술사가 있어요. 건축 구조 기술사들이 구조 검토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공장의 그 구조하고 태양광의 하중 이런 것도 다 분석해 가지고 네. 그걸 하게 되고요. 만약에 구조가 좀 부실하다 그러면 보강까지 해가면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제일 우려되는 건 아무래도 방수겠지요. 방수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 공장 지붕들이 전부 판넬식의 지붕으로 돼 있는 게 많거든요. 그렇죠. 공장 건물에 돈을 많이 들이진 않죠. 네, 대부분. 그래서 이제 태풍 같은 게 오면 비가 안 샜다가도 셀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업체들은 전문 유지보수 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히려 방수 관리를 전적으로 약속을 하고 해주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공장주 입장에서도 방수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 태양광 설치를 할 때. 네, 빌려주면 방수 때문에 빌려주는 경우도 있는 거죠. 아, 네, 공장- 방수 설치를 하려고. 네네, 공장 지붕을 이제 본인이 그냥 태양광 안 해도 비가 셀 수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태양광을 하고 방수를 그에서 태양광 사업자에게 책임지게 하면 훨씬 더 좋죠. 그럼 시화공단에서 사업하시는 사업주 분들도 내용을 좀 자세히 알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보다. 이건 뭐 사실 전국에 있는 모든 기업인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저희가 한 또 임대료를 가지고 옆에 자가용 네. 본인 공장에서 쓰는 전기를 생산하는 것도 좋은 게 지금 한전이 50조다 40조다 적자가 어마어마해서 전기 요금을 계속 올릴 거거든요. 아하. 그 우리나라가 독일이나 일본이나 많은 나라에 비해서 전기 요금이 절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금보다 훨씬 비싸지면 네. 경제적 효과가 훨씬 또 커지죠. 반대로. 태양광을 설치한 설치해서 곳에서. 네, 그렇습니다. 전기를 생산해서 쓰게 되면 그런 좋은 점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사를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좀 비슷해요. 대구에서 공장 지붕 태양광에 소액 투자를 한 시민이 투자만 했는데 자기 집 전기요금을 전액 면제받았다. 이런 뉴스가 있는데 네. 경기도도 이런 경우가 이게 어떤 경우인가요? 이게? 아 이거는 좀 시범 사업 같은 겁니다. 아직 아, 전력 판매 네. 시장이 완전 개방이 안 됐어요. 독일 네. 같은 데는 한 전력 도매상이라고 할 수 있. 도매 회사가 아마 한 1,000여 개 정도 돼서 아 전기도요. 네, 협동조합도 전기를 사서 깨끗한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서 또 조합원이나 시민들한테 파는 회사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이 기사를 봤는데 네. 이것은 이제 시범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아서 네. 지금 당장은 경제성이 이게 사업주가 예. 경제성이 아직은 덜 나옵니다. 이게 전면 개방을 하면서 보완을 하면 좋은 차츰 제도라고 나아질 생각합니다. 것이다. 네, 네. 네, 아까 사업주분들은 오히려 방수도 되고 여러 가지 네. 혜택이 많을 텐데 오히려 태양광 사업을 하는 조합 네. 측에서 리스크가 있다 하셨는데 네, 있을 수 사업을 있죠. 하는 쪽에서 네, 네. 있을 수 있다 하셨는데 제가 지금 문득 떠오른 게 저희 조카가 중학생인데요. 네. 제가 설에 세뱃돈 대신에 그 시민 햇빛발전 협동조합 구자를 하나 네, 네. 만들어서 줬어요. 아, 네. 그랬더니 이 조카들이 중학생들이 저에게 질문하기를 고모 이거 망하면 어떻게 돼? 그래서 그 생각을 한 번도 못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 그래 하고 제가 어버버하다 내가 여쭤볼게 그럼 그랬는데 조합에 가입하면서 저희 조카들처럼 이런 네, 질문을 네, 네, 하는 네. 사람들이 있나요? 맞습니다. 많죠. 예를 들어서 그런가요? 조합에 가입하시면서 항부자 10만 원입니다. 네, 출자금이. 네. 이게 출자금이기 때문에 이 출자한 거니까 이제 배당도 받는 거잖아요. 네. 원금도 살아있는 거고. 그런데도 망하면 못 받는 거거든요. 그거는 예금하고 다르게. 네.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실 수 있고 예금자 보호되냐고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에너지협동조합을 제가 11년 동안 해보니까 네.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발전소를 공공기관 주로 옥상이나 공공부지에 많이 지어놓거든요. 아하. 그 보험도 됩니다. 네. 풍수해 같은 보험도 다 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날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전하고도 발전사들하고 장기 계약도 하고 그래서 따박따박 매월 전기 판매 대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그 돈을 빼가지고 누가 나쁜 쪽으로 쓰지 않는 한 네. 괜찮다고 보는데 시민 참여형 에너지 협동조합들은 아주 투명하게 경영을 경영하는 게 하니까. 원칙입니다. 예, 네. 그래서 절대 안전하다. 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그래서 옆에서 이제 동생이나 다른 사람들이 농담으로 은행도 망해 은행도 그래서 걱정하지만 너무 막 이랬는데 그렇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은행보다 안전합니다. 아하. 은행은 자금을 대출하는 거라 부실 대출도 있을 수 있지만 네네. 저희들은 따박따박 돈 들어온 걸 발전소를 짓기 때문에 망할 리가 없습니다. 보험 들어있고. 그런데 이제 이 질문을 좀 바꾸면 공장에 태양광을 다 설치하셨잖아요. 네, 근데 네. 공장들이 뭐 이사를 간다거나
뭐 우리는 사업을 바꾸겠다 하고 문을 닫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럴 때는 태양광 사업 하신 게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태양광 사업자들이 오히려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건 아하,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대규모 사업자들은 보증보험 회사에 보험을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또 생각해 보면 뭐 저희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무 공장이나 해달라고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재무 상태를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괜찮다 안전한 곳에. 판단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뭐 최악의 경우는 네. 저거 조립식이거든요. 예. 뜯어서 다른 곳으로 설치하지 뭐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하고요. 아. 만약에 이제 공장이 사업을 망해서 그런 경우는 뭐 드물겠습니다만은 망해서 만약에 경매 같은데 공장이 넘어갔다 그래도 충분히 그 회수 방안을 다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 저의 조카님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시민분들은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취자분들 중에서요. 어제 0243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 사실 네, 지난 10달 동안 늘 들으셨던 질문인데 네, 네. 그만큼 많이 걱정하는 거죠. 태양광 수명이 다 된 걸 폐기할 때 추가 환경오염은 없나요? 태양광 폐기물 처리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네네. 지금 우리나라의 폐 모듈이라고 모듈을 이제 태양광 설비 중에는 모듈이라고 이렇게 까무스름한 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모듈인데 실리콘 계열의 모듈인데 이 재활용이 90몇 프로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90몇 네, 그래서 %요? 우리나라 진천에 네. 이미 재활용 센터가 이미 지어져 있고요. 정부에서 지은 겁니다. 돼 있고 또 30년까지 수명 보장을 지금 모듈 회사들은 25년까지 80% 내지 85% 효율 보장하거든요. 네. 30년이 넘어도 효율은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걸 재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선진국이라면 후진국 같은 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기부를 해도 되고 또 수출을 해도 되고 우리 중고차 수출하듯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을 할 때도 그 YTN 사이언스 같은데 이렇게 유튜브에 검색해 보면 태양광 폐 모듈 처리 이렇게 치면 아주 공장까지 싹 보여주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재활용하는 과정이. 네. 그래서 자원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조물도 다 세고 그러니까요. 한 번 설치해서 25년, 30년 지나서 그게 다 쓰레기가 되는 게 아니라 90 몇 % 이상은 95% 그대로 이상은 재활용이 된다. 다 되는 거고 또 재사용을 좀 40년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네. 예, 0243님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기 보니까 최숙자님이 공장 지붕 위에 태양광 설치한 거랑 해안길에 설치한 태양광이 서로 종류가 다른가요? 그리고 전기가 발생하면 사용하는 곳은 공장 지붕이나 해안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러셨어요? 네. 저희 안산에 지금 저희 조합에서 설치한 시화호 그 해안가죠. 거기에 자전거 도로에다 태양광 발전소 세워놨는데 그러면 자전거 타고 가는데 위에 태양광이 그래서 쭉 돼 있는. 햇빛도 가리고 그 비도 가리고 네. 할 수 있는 그리고 전망은 잘 보이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거나 공장 지붕에 한 거나 똑같습니다. 모듈이나 이런 건 다 똑같은 거고 네. 대신 이제 거기서 나온 전기는 공장은 아까 바로 밑에 쓴다 그랬잖아요. 네. 이 해안가에 있는 것도 그 인근에 다 전기 소비지가 있잖아요. 공단이나 이런. 그래서 가까운 데로 전기가 이동해서 쓰여지게 되고요. 한전 선로에 연결돼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최숙자님. 그리고 한종혜 님이 태양광을 바깥에 설치하는 건 봤는데 내부에 설치하는 건 없나요? 그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내부에 설치하는 거는 내부에 햇빛이 많다면 해도 상관없는데 아. 당연히 집안에는 효율이 없겠죠. 떨어지는. 그래서 이제 지금 많이 연구하고 있는 게 건물 일체형 태양광이라 그래서 아하. 외벽에 네. 설치합니다. 그래서 안산에 가면 한양대 옆에 그 카카오 데이터 센터가 지금 거의 다 젖었거든요. 네. 그 두 개 면의 외벽에 전부 태양광 모듈을 붙여놨어요. 아하. 또 이제 하나는 앞으로 고층 빌딩이나 아파트의 그 이 베란다 창문 네. 이 투명 유리 형태의 모듈을 지금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 아. 그게 되면 도시에서도 전기를 많이 생산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아, 그렇게 일체형 모듈도 지금 네네. 개발을 하고 있다. 네,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 가성비가 좀 덜 나와서 많이 확산이 안 되는 거지 비싸고 그런데 이제 좀 기술이 발전하면 다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질문 저 이거 궁금했어요. 네, 네.
한종혜님 질문인데 눈이 많이 쌓여도 눈이 많이 왔을 때 이 태양광 패널 지붕에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것들이 네. 지장이 없을까요? 근데 태양광 패널 위에 눈은 다른 데보다 좀 빨리 녹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보니까 그렇겠네. 햇빛이 잘 받잖아요. 네네. 그래서 빨리 녹고 또 경사를 주기 때문에 미끄러지기도 해서 네. 와중에 이런 데는 아직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닐하우스 같은 건 주저앉지만 이건 튼튼한 구조물이거든요. 네,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 발전 효율은 눈으로 안 덮일 때가 더 높은 그렇습니다. 거겠죠? 예, 그래서 이게 북쪽 지방은 경사를 좀 많이 주는 게 좋고요. 이게 남쪽 눈이 별로 안 오는 곳은 이렇게 약간 눕히고 또 해도 그렇습니다. 네. 지구가 약간 23.5도 기울어져 있잖아요. 네네. 축이. 그래서 북쪽인 경우는 경사를 많이 주는 게 많이 효율이 주고. 좋고 남쪽은 이렇게 완전 수평 비슷하게 완만하게 주는 게 좋고 그렇습니다. 지구과학 시간에 공부하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예, 선생님 오늘 너무 그 많은 질문 좀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께 마무리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기업이나 기업 하시는 대표님들 또 창고를 갖고 있는 분들 축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공장 지붕을 잘 활용해서 돈이 되게 만들고 또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에 또 기여도 할 수 있고 국가 수출에도 할 수 있으니까 꼭 잘 관심 가져주시고 직접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빌려줄 수 있으면 빌려주시고 네. 그다음에 일반 시민분들은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전합니다, 여러분. 네, 안전하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좋은 고배당도 받고 또 의미 있는 그런 환경에 실천하는 한 그런 실천 부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창수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님이었습니다. 이 얘기 즐거우셨죠, 여러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네, 감사합니다.